중국에서 러시아 연방과 관련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의 전 국방부장 리 상프는 2023년에 중국 국방부를 이끌었으며 이전에는 중앙군사위원회와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고위직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러시아인들과 매우 긴밀한 군사 협력을 구축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는 부패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장관이 야만적인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던 시기에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가 중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지원하도록 책임을 졌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중국 언론들은 이미 이 사건 이후 많은 관료들이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과 어떤 식으로든 일했던 사람들은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러시아에 자주 방문하고 푸틴과 만나 군사협력 발전에 대해 논의했던 또 다른 중국군 장군도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피치입니다. 함께 이 내용을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 아래에 여러분의 댓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유튜브 콘텐츠 홍보에 큰 도움이 되며 저는 여러분께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자, 전 중국 국방부 장관 리 상프는 2023년에 국방부를 이끌었고 그 전에는 중앙군사위원회에 있었으며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높은 직책을 맡는 등 여러 중요한 자리를 역임했습니다. 전날 그는 부패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처벌의 이유와 규모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 상프만이 유일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68세의 리 상프는 시진핑의 측근으로 여겨졌으며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사형의 2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리 상프의 모든 정치적 권리를 영구적으로 박탈하고 그의 모든 개인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중국에서 가장 높은 처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리 상프는 2023년 3월에 중국 국방부 장관직을 맡았고 그 자리에 단 7개월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일은 같은 해 가을에 시작됐습니다. 그때 리 상프는 러시아 방문 직후 공개 석상에서 사라졌고 이후 그 장군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핵심은 바로 러시아 방문이 이번 조사의 촉매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 리 상프는 시창 우주기지의 소장과 전략지원부대 부사령관을 역임했습니다. 중국에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대훈련 및 보급부를 이끌었습니다. 2018년에 그는 중국의 고위 군 장성 중 최초로 미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러시아의 수호이 35 전투기와 S-400 시스템 구매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다루겠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자료를 잘 아는 파이낸셜 타임스 소식통들은 리 상프에 대한 사건이 중국에서 바로 이 러시아 군사장비 구매 과정에서의 위반 때문에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리 상프의 전임자였던 웨이펑어 장군도 부패 혐의로 사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 국방부를 이끌었습니다. 리 상프와 웨이펑어의 후임자인 둥진 장군도 2023년 말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부패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 그는 중국 해군 총사령관이었으며 그 이전에는 중국의 주요 해군 부대에서 모두 복무했습니다. 결국 이 3명의 장관 사건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뇌물수수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의 일부가 되었고 그 결과 중국 군부의 수뇌부가 사실상 무력화되었습니다. 시진핑이 주도한 숙청 과정에서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6명의 위원 중 단 1명만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참고로 중앙군사위원회는 중국 공산당의 최고 군사기관입니다. 그리고 각 군종과 작전구역 등을 이끌었던 최소 30명의 장군과 제독 중에서 단 7명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인원들은 전역했거나 사라졌으며 그들 중에는 후임으로 임명된 많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4년 여름
웨이팡허와 리상프는 중국 공산당에서 제명되었고 장군 계급도 박탈당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집행유예가 붙은 사형 선고는 중국에서 사면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됩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상프는 국방부 장관이 되기 전부터 이미 러시아, 중국 군사동맹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군수조달부 책임자였을 때 러시아 방위산업을 강화한 핵심 거래들을 감독했습니다. 수호이 35 전투기와 S-400 시스템 구매를 감독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모스크바와의 연계로 미국이 제재를 가한 세계 최초의 관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건 최초의 중국인 관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거래들에서 부패가 발견된 것입니다. 2023년에 장관이 된 그는 자신의 첫 해외 방문지로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선택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회담에서 그는 양국의 군사 협력이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파트너십은 전통적 군사 동맹보다 견고하다고 했고 결국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웨이펑허와 리상프의 활동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 군수산업단지에 그러한 구명주를 제공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감독하에 중국이 주요 핵심 부품 공급자가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순항미사일과 전차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전체 마이크로 전자 부품의 약 90%가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바로 이 두 명의 장군 때문에 중국이 러시아 무기 생산에 필요한 공작기계 수입의 약 70%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위샴프 시절에 중국산 대형 트럭과 특수 장비의 공급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철도 노선이 공격을 받았을 때 러시아군이 전선에서의 물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두 장관은 시스템 간 공동 운영을 조율했습니다. 글로나스와 베이도 러시아와 중국의 시스템이 정확한 위치 파악과 정찰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고해상도 위성 사진에 전송이 포착되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에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웨이펑허가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신뢰의 기초를 닦았고 리샹프가 복잡한 공급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실상 중국을 러시아의 산업 후방기지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화면의 QR코드로도 이동 가능합니다. 이것이 이 채널을 지원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 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에도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